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6일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까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6일날 검찰에 출석하면 이번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화제에 오를 것이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소환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이준석, 민주당의 현직 대표와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가 추석 밥상에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방금 전 이 국민의힘에서 국토부의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은 이제 도망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말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렸거나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벌금형 100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형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만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간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만약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구설수에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소환에 응하든 않든 방금 전 폭로된 국토부의 문건은 민주당에게는 재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폭로했습니다. 자, 국토부는 2014년 이 백현동 논란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강제성 여부를 묻는 성남시 질문에 귀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거 해라가 아니라 성남시가 알아서 하시오, 협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백현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을 방금 전 박정아 의원이 폭로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거짓말은 사실로 판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분명 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일날 이재명 당신 검찰로 나와, 무엇보다도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게 바로 이건데 이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발언까지 합하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까지 합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합해서 이재명을 부른 겁니다. 원래는 서울중앙지검도 부르고 성남지청도 부르고 이재명은 여러 군데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예우해서 한자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검사가 이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한꺼번에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안 온다? 그리고 방금 전 박정아 의원이 폭로한 이 공문, 이재명은 이제 빼박 증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압박,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정아 의원이 공개한 이 문서에서 당시 국토부는 용도 변경에 관한 성남시 질의에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 박정아 이 의원 아주 확실한 빼박 증거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가항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특법 제43조 제3항 내지는 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또 나항에서 상위 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했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 공문은 이랬습니다. 가항에서 혁신도시법 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나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시, 성남시에서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을 혁특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감 답변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취지, 강제 의무 상한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뻥이라는 것이, 사기 행각이 아니냐는 것이 이번에 박정아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허위사실로 소송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